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12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할 내용은 4-3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중에 바로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군부의 등장을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7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1979년 10월 26일 드디어 장기 집권을 행하고 있었던 박정희가 빠밤 총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쨌든 상당히 좀 뭔가 어수선하겠죠.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한 지역에서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장기 집권자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민주화의 열풍이 시작되겠죠. 국민들은 요구했을 겁니다. 위신헌법을 갈아치우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선거법을 시행하자.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 원치 않는다. 자, 그렇지만 당시 그런 하나의 군부는 자,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 즉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당시 총리였던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마음씨는 되게 착한데 좀 약간 어수룩한, 사실은 뭐 어수락하고 싶어서 어수락한 건 아니겠죠. 왜냐면 바로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 중에서도 이 사람입니다.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래서 결국 제대로 뜻을 펼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이 신군부 일명 여러분들 하나의 출신의 군인들, 자, 군권을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도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12 반란을 도모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즉 하나의 출신들의 정치 군인들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당시에 바로 여기 노태우 사단의 사병이었습니다. 새벽에 비상벨이 열려서 자,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져서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뭐 군인들이 여러분들 출동 명령 떨어지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무조건 육군 구룡트럭에 올라타서 졸고 있다 보니까 또 하차를 해서 내려보니까 광화문 앞이더래요. 절제에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반란군이 된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결국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졸지에 자기도 반란군에 가담하는, 그래서 어이없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술자리에서 그냥 하나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 신군부들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나고 뭔가 좀 싸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안정되는 듯한 분위기. 왜냐면 여러분들 계엄령이 선포되면 각 대학,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곳에 전부 다 탱크 있고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도 한 뭐 몇 달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좀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봄이 왔듯이 뭔가 민주화의 열기도 서서히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정치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치기 시작을 하겠죠. 야, 이제 비상계엄령 철폐해라. 그리고 이제 군인은 군인의 길로 가라. 신금부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5월 그러나 15일 바로 10여만 명이 모여서 결국 시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서울의 봄이 발생합니다. 자, 이들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뻔하잖아요. 지금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헌법을 폐지하라, 조기개헌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역 앞에 정말 10여 명. 아마 그 많은 인파를 사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여기에 사진 어딘가에 저도 한 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때 시위를 참여한 거냐 건 아니고 사실은 서울역에 있었던 아주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큰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수업 들으러 가다가 이 시위하는 거 구경하다가 수업을 듣지 않고 저 땡땡이를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이런 하나의 이 열풍이 역시 대학 교수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시국선언으로 나타납니다. 자, 시국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교수님들 어둠의 시절이었던 그 시기에 이 등불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 교수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4.19 혁명 때나 그 다음 80년대 이와 같은 시국선에 참여한 교수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 오늘날 이런 대학 교수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런 하나의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서울역의 봄에 그런 하나의 민주화운동을 이어서 역시 이 운동은 광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신군부가 이래 더 서울의 봄을 겪으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연행하죠. 저 김대중 선생을 연행합니다. 그리고 김종필 씨와 김영삼 씨 등 정치인을 체포하여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학을 폐쇄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우리 유신체제 하에서 김영삼 대통령 국회가 제명이 되자 부산과 마산 지역의 그런 하나의 학생과 시민들이 항쟁을 하였듯이 자, 김대중 선생이 연행되고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휴교령이 그런 하나의 시행되자 당연히 반대 투쟁이 바로 여기 김대중 선생과 관련이 있는 광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신군부는 드디어 결국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은 아니어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청학 분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군봉을 휘두르는 장면. 자, 당연히 시민들까지 합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엄군의 무자비한 그런 하나의 살포, 발포. 그리고 이렇게 시민군이 조직이 돼서 결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시민들이 이런 하나의 이 저항을 이제 평화로운 협상으로 평화 협상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계엄군이 결국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죠.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맺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5.18 민주화운동은 어떤 그런 하나의 의의가 있을까? 자, 이 5.18 민주화운동에 수많은 그런 하나의 희생자들이 결국은 바로 이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념탑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의 80년대 결국 이런 하나의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는 가장 어떤 면에서 볼 때 87년의 60민주화 항쟁도 이와 같은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발전이 되고 계승되어진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바로 제국주의를 다도하자, 즉 반미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럼 왜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게 되느냐? 그 이유는 자, 이와 같은 5.18 민주화운동에 결국 탄압하는 공수부대 이동, 즉 군부대 이동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의 일부분이 바로 누구에게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게도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당시에 자, 이와 같은 그런 당시 사령관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죠. 한국민은 꼭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돼도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전두환이 지도자가 돼도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쨌든 이와 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는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자,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시아 국가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 오늘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록은 세계 문화인류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런 하나의 기록유산에 대해서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5.18 관련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두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신군부의 등장과 우리에게 가슴 아픈 그런 하나의 일로 남겨져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